복숭아 이렇게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복숭아는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보송보송한 솜털이 감싸고 있는 겉모습, 한 입 베어 물면 퍼지는 달콤한 과즙과 향. 그 매력 덕분에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 역사는 무려 4000년 전 중국 서북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야생 복숭아를 채집해 먹었고 점차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고대 문화에서 복숭아는 장수와 불사의 상징이었으며 도교 전설 속 신선들이 먹는 불로장생의 과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복숭아는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페르시아에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을 통해 그리스와 로마까지 퍼졌죠. 로마인들은 복숭아를 페르시아의 사과라는 뜻의 MALUMPERSICUM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오늘날 영어 단어 피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무렵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복숭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라에서는 왕실과 귀족들이 귀한 과일로 즐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품종이 다양해졌고 복숭아꽃은 봄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복숭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성 과일나무로 품종이 다양합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껍질이 매끈한 천도복숭아, 부드럽고 과즙이 많은 백도,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황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양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O와 C가 많아 피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좋고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더운 여름 갈증 해소에도 제격이며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당분이 높아 당뇨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복숭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복숭아는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복숭아 껍질과 과육에는 단백질 성분이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입술이나 입 안가림, 입술, 부종,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미과 과일사과, 자두, 체리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복숭아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껍질을 벗겨 먹고 처음 먹을 때는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소화불량입니다. 복숭아는 식이섬유와 과당 함량이 높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한 사람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당 함량입니다. 복숭아는 당분이 많아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씨앗 주의입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미량의 청산 배당체가 들어있어 다량 섭취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씨는 먹지 말고 반드시 제거한 뒤 과육만 섭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지만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을 고려해 적당히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숭아 구매 가이드. 복숭아는 제철일 때 가장 맛있지만 아무거나 고르면 맛과 식감에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좋은 복숭아를 고르려면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색깔을 살펴보세요. 품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골고루 익은 복숭아는 선명하고 균일한 색을 띱니다. 백도는 연한 분홍빛과 크림색이 섞여 있어야 하고 황도는 노란색이 진할수록 잘 익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향을 맡아보세요. 잘 익은 복숭아는 껍질에서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납니다. 향이 거의 없거나 풋내가 나면 아직 덜 익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촉감을 확인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었고 너무 물렁하면 이미 과숙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탄력이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함부로 세게 누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모양과 껍질 상태도 중요합니다. 표면이 고르고 흠집이 없으며 솜털이 고르게 남아있는 복숭아가 신선합니다. 반대로 껍질이 쭈그라거나 검은 반점이 많으면 저장 기간이 길었거나 상하기 시작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구매 후에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당일에 먹을 경우 상온에 두어 향과 당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오래 보관하려면 하나씩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단 너무 오래 냉장하면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으니 23일 안에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숭아 보관법. 복숭아는 수분과 당분이 많아 쉽게 상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온 보관입니다. 덜 익은 복숭아는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서 보관하면 자연스럽게 후숙됩니다. 이때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숙성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래 두면 과숙해져 물러지니 하루나 이틀 정도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냉장 보관이 적합합니다. 하나씩 키친타월로 감싼 뒤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실에 두면 수분 손실을 줄이고 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23일 안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혹시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다면 냉동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한 복숭아는 스무디나 디저트 재료로 활용하기 좋지만 해동 후에는 식감이 물러지므로 그대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는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과나 바나나처럼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는 과일과 함께 두면 숙성이 급격히 진행되어 금방 물러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로 즐기는 다양한 요리. 복숭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에 활용하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맛 덕분에 디저트부터 메인 요리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죠.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숭아 샐러드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를 얇게 썰어 채소와 함께 곁들이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소스를 살짝 뿌리면 상큼하고 시원한 여름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치즈나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풍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복숭아 주스와 스무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선한 복숭아를 껍질째 갈아 마시면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얼음을 넣으면 청량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요거트나 바나나를 넣으면 포만감 있는 아침 대용 음료로도 좋습니다. 디저트를 좋아한다면 복숭아 타르트나 복숭아 파이를 추천합니다. 부드럽게 졸인 복숭아를 파이 반죽 위에 올려 구우면 달콤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복숭아 빙수도 인기입니다. 얼음 위에 잘게 썬 복숭아와 연유, 아이스크림을 올리면 시원하면서도 과일 본연의 단맛이 살아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고기 요리의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를 갈아 양념장에 넣으면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풍미가 한층 높아집니다. 특히 돼지고기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